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연사는 미국 인포그룹 유혁 부사장의 빅데이터의 접근 방안과 성공 요소를 주제로 동영상 강좌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관련 분야로 한 25년 이상 종사해온 유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그 빅데이터란 그 화두를 가지고 아주 큰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급해서 참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그 요새 그 많이 유행하고 있죠. 이 빅데이터라는 말이.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를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어떠한 접근 방법이 바람직한지 그런 큰 방향에서 그 제 생각을 몇 가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빅데이터라는 것이 절대 그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갑자기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2배가 된다든지, 무슨 정책 과정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다가는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작은 성공을 많이 모아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었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크지만 목적은 작게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책 과정에 도입하는데 그 생활화할 것인가 그런 접근으로 해야지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만져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컴퓨터의 그 저장 용량과 또 그 처리 속도는 항상 빨라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할 만하면은 사실은 속도도 빨라야 되고 저장량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 다양해야 되죠. 그 흔히들 3V라고 얘기하는데 그 velocity 그리고 또 volume 그리고 그 varie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그 small data도 안 해보시고 그냥 빅 데이터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그런 위기의식 갖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것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체인 같은 걸 보면은 모든 쿠폰북을 만드는데 전혀 같은 쿠폰북이 전혀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 반면에, 그냥 가게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과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이죠. 그렇지만 과도한 투자는 금물인 것이 만약에 데이터가 주력 산업이라서 데이터 자체가 그 회사의 그 상품이다. 그런 경우를 말고는 너무 과도한 투자를 시작하시지 말고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목적을 미리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런 식으로 작게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시는 게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꼭 그 IT에 접목이 돼서 꼭 IT적 접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건 결국 사람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을 만드는 과정, 결정 과정 이런 것도 사람의 일이고 그 데이터의 대상도 사람입니다. 그럼 그 대상이 뭐냐? 왜 이런 분석을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지 알고 싶으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마치 그냥 IT적으로 생각해서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냥 빨리 꺼내보고 싶다. 사실은요, 그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이 빅데이터 한다 그래서 가보면 무슨 그렇게 자랑을 하나 보면은 뭐 지난 20년간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기록해놓고 모든 거래 내용을 뭐 0.5초 안에 꺼내볼 수 있다.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아니죠. 그냥 데이터의 조각들을 많이 널어놓고 빨리 꺼내볼 수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진짜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조각을 만드는 이 사람의 뭐 인컴서부터 나이 뭐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사는지 다 아는데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왜라는 질문,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대답을 먼저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질문에 대답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바뀌고요. 사용하는 툴셋도 바뀌고, 일하는 시간은 물론 바뀌고요. 전문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하나의 도구로서 접근을 하시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개인정보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빅데이터나 어느 데이터나 뭐,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약간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참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그 양쪽에서 다 보자면요. 그 개인 정보라는 거는 글쎄요. 빅데이터는 사실 개인 정보를 꺼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흐름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미국같이 데이터 사용이 자유로워서 그게 누군지 알고 있어도요.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이 사람이 어젯밤에 뭘 샀는지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그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큰 그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를 그 대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수백만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크게 흐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물론 대상이 되니까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지만 제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인 정보를 모르는 사람과 나눠도 될지는 사실 사회적 그 약속으로 좀 이루어진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에 누구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어떤 정보까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적당히 선을 그어서 미국같이 규제가 별로 없고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그 산업 자체에서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은 넘지 맙시다. 이런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약속이죠. 규제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 사용 그 대상자,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그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어차피 그 흐름을 본다는 것은 데이터를 자세한 걸 알고 있더라도 뭉뚱그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알러직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사용자에 대한 그런 것과 이런 것을 좀 합쳐서 그런 것도 전문가의 할 일이죠. 그 중간점을 찾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빅데이터가 또 실패라고 낙인 찍혀지는 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데이터 가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가공은 뭐냐면은 이 빅데이터 컨퍼런스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가보면은 주로 이제 IT 중심으로 어떻게 정장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컬렉션과 스토리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잘 모으고 수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그 저장하는 것 자체가 또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가공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의 모양을 갖춰야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버리느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느냐, 어떤 데이터를 서머라이즈 하냐. 너무 많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져야 되죠. merg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쳐지면 그런 합쳐지는 과정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그 통계학을 많이 써야 됩니다. 통계 많이 쓰다 보면은 점수로 표현이 되고, 점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어떤 질문을 먼저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아듣는 통계하는 사람들이 점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가공하는 단계라고 보고, 저희 여기서는 이제 처음의 단계를 collection, refinement,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delivery라고 하죠. 이렇게 정보를 가공을 했는데 사용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지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리버리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이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이메일 열어보고 그냥 리포트만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그 PDA를 갖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것까지 맞춤형으로 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까지 해줘야만 이 빅데이터 애널리시스가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 컬렉션, refinement, delivery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refinement 단계고요. 그 refinement 단계에서도 그 통계를 이용한 분석 과정이 가장 그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애널리틱스란 말 자체가 미국에서도 너무나 흔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남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그냥 현재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시보드가 있으면 지금 몇 마일을 가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런 비유를 들자면은 내가 이메일 캠페인을 일요일 날 한 것과 월요일 한 것과 목요일 저녁 때 한 것과 결과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오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이 오고 이런 값을 매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대답 안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게 현재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애널리틱스하고 많이 부르고 심지어는 그것이 애널리틱스의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여기서 그게 절대 끝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습을 그리는 애널리틱스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descriptive analytics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사람이면요. 아, 저 사람은 대충 학병이고 여자들 경우가 많고 나이는 이 정도 됐고 애들이 이런 나이고 취학 연령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좋아한다. 이렇게 모습을 그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 마케팅에 접목을 시켰을 때 아,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할 때 정말로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카피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디 많이 있는지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도 또한 애널리틱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한 애널리틱스죠.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상품이 주력 상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장소가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게를 여기 열어야 되냐, 이런 앞으로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을 여기서는 predictive analytics라고 하는데 예측에 관한 분석이죠. 그것을 하려면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질문, 데이터 컬렉션 잘 해놓고 또 리파인먼트까지 잘해서 이런 조각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가공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잘해서 점수를 정말 매기듯이 아, 저 동네는 점수가 이런 가게 하기에는 이 정도 돼. 저 사람은 이런 거 팔기에는 이 정도 점수가 된다. 이런 정도까지 대답이 나와 있어야지 predictive analysis까지 다 하고 그 전체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니면 시작이라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이 모든 그 IT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이 툴셋들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이러이러한 툴셋을 쓰면 이런 대답이 다 나온다. 근데 제가 경험을 비춰볼 때 이런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는 도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마치 어떤 비유를 들고 싶냐면요, 아주 비싼 기타를 사서 그냥 사기만 하면은 한 1년 안에 에릭 클랩튼 같은 아주 좋은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타는 기타일 뿐이고 또 SAS나 SPSS나 어떤 도구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를 잘 다루고 정말 고수가 되려면 연습은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툴셋들도 사실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냥 너무 유행에 따라서 이거에 투자하고 또 저거에 투자하고 이런 툴셋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뭐 이메일 뭐 프로그램을 전부 다 자동으로 해주고 심지어는 그 리스폰스까지 다 애널라이즈해서 다음 부분까지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툴셋에 대한 맹신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결과가 더 나빠지는 수가 있고 과거에 그 뭐라 그러나요? 과거에 CRM이란 또 말이 유명했었죠. 그 유행도 했었고 근데 제가 그 실패 사례를 가만 보면요. 그 어떤 과정이나 방법, 툴셋에 대한 맹신 때문에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걸 제가 봐왔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않고 실패라고 하고 그 CRM 자체가 실패라고 규정 지으면 참 곤란한 건데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또 접근하다 보면요. 앞으로 2, 3년 안에 빅데이터도 CRM과 같이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을 남기고 쓰러져 갈 확률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제가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 툴셋에 관한 맹신이나 유행을 너무 타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오늘 컨퍼런스에 많이들 모셨으니까 그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조각들의 그 성공들을 많이 모아서 큰 성공을 만드냐 이런 과정도 눈에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 자기 회사 안에서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는 사고방식을 약간 처음에는, 나중엔 모르지만 처음에는 약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이요. 데이터 스토리지, 컬렉션, 컴퓨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사람들, 툴셋 이런 가지 전부 투자하다 보면 투자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작은 성공을 보여도 이런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성공으로 보이기 참 어려운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게 나눠서 작은 성공을 할 만한 proof of concept라고 하죠. 작은 성공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몇 개 만들어서
아웃소싱을 그러니까 다른 대행 업체에다 맡기시든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성공 사례를 만드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처음에 이제 가정집에서 간장을 사용하는데 집집마다 간장 공장을 차려놓고 간장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은 작게 남이 간장 만들어 놨으면 그냥 한 병씩 사다 먹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접근 방식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무조건 집집마다 공장을 차린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훌륭한 말씀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 데이터를 오래 다루어 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접근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첫 단추를 잘 꿰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훌륭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